장관님, 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집값이 이렇게 폭등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장관님 개인적 생각은 2020년 수준 정도로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는 걸 바라고 계십니까? 아니면 현재 집값이 그대로 유지되길 바라고 계십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뭐 특정한 아니, 수준을, 개인적 의견을 물어봅니다. 수준을, 제가 여기서 개인 말씀드린 의견을. 개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특별한 아니, 이 수준을 나라 염두에 경제수장께서 예. 개인 의견을 말씀을 못 하십니까? 저는 하향 안정화 되어야 하향 된다. 안정화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지금 장관님께서 하시는 DSL 완화라든지 DTI 이 부분도 굉장히 단기적 정책이라고 봅니다. 지난 국감에서 원희룡 장관이 전국 집값이 한 50% 상승했다가 6% 정도 하락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큰 위험이 없다고 본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저는 왜 기재부 관료들이 그렇게 좀 긴 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일부 좀 충격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견디지 못하는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장관님 임기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이 나라 부동산 정책이나 가격 정책을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시면 지난 하경정 정책 방향 보고한 것도 보면 허그 중도금 보증 비율 80에서 90%로 상향하겠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벌써 예보의 금융안정 개정 신속 도입한다든지 기양기금의 지원 목적 전면 재검토. 기양기금이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잖아요. 예. 그런데 뭘 재검토합니까? 안 쓰면 고마운 거지. 예? 아니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수출입이나 정책 자금들 가지고 긴 호흡을 가지고 보셔야지 그런 수출은행이나 산업은행이 다 건전하게 발전을 하죠. 저는 좀 장관님이 다른 장관님과 달리 국가 정책을 좀 길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사항. 그 다음에 중국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제가 5월 22일 날 우리 방기선 차관한테 중국 관련한 대책 방안 보고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호 존중 후에 기반으로 중국과 협력 지속 소통 협력하겠다, 협력 강화하겠다. 이게 지금 대책입니까? 이게 대중국 수출 무역 수지 관련한 대책입니까 이게? 수출과 관련된 대책은 저희들이 수없이 많은 대책을 생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예. 보고는 지금 저렇게 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에 관한 일반 큰 틀에 관한 그러니까 이야기를 중국 말씀드린 관련해서 겁니다. 무역 수지가 지금 엄청나게 안 좋아지는 거 알잖아요. 2018년도에 전체 무역 수지의 80%가 중국에서 났는데 지금 6월 말로 전체 무역 수지 적자의 50%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국도 지금 2위에서 4위로 떨어지고 작년 1년 만에 4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기 무역협회에서 받은 자료도 전체적으로 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보시고 또 화장품 같은 것도요. 2021년도에 우리가 대중 수출이 53%고 작년에 44%인데 올해 35%로 떨어졌습니다. 아니 이렇게 떨어져가는 상황에서 좀 중국 관련한 대책을 좀 내달라 했을 때 너무 안이한 답변을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도 작년 말로 무역 규모가 역대 최고입니다. 예? 우리만 왜 이렇게 줄어듭니까? 저는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전 품목에서 한국과 중국의 관계 외교적 악화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우리가 장기간 대응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대응이 거의 전무하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기재부 장관님이 중국의 경제부처 장관님 한 번도 안 만나셨잖아요. 작년 8월에 작년에 8월 만나고 지금 올해 한 번도 안 경제장관회의를 했고 만나셨잖아요.
제가 외교부 차관 만났습니다. 이번에 가서. 해외 가서도 외교부 차관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외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 당국자로서 여기에서 정말 말씀이 조심스러워서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 대한 기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뭐 외면을 하고 등 돌리고 이럴 이유는 없이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로서 저희들이 여러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고 그런 정신에서 대중국 정책을 가져갈 겁니다. 중국에 대해서 장관님이 별로 비중을 안 두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지금. 예. 네? 자우전 여러 형태로 저희들이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민 관련 대책에서도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지금 타이타닉에서 1등실 탑승객 사망률이 37.8%고요. 3등실 탑승객 사망률은 14.8%입니다. 제가 보면은 지금 이번 정부가 종부세 공정시장가격 반영 비율 60% 그대로 유지하고 결혼자녀 증여금 공제 한도 늘리고 가압승계 세제 혜택 더 주고 1등실 탑승객만 보호하는 정책이 훨씬 더 앞서고 취약계층 서민에 대한 대책이 별로 안 보여요. 그게 제일 앞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왜 존재합니까? 부자들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여러 형태의 대책을 담고 있다. 뭐가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은 개인 채무자 보호법 제정 추진하고 있죠. 뭘 할 겁니까 거기서? 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새출발 기금 등을 통해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채무 저조정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서민 금융을 확대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에 관해서는 제가 별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법에 관해서는.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출 의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